첫째, 빚에 금융권 채무만 있는지 아니면 사채도 섞여 있는지. 두 번째,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탕감 액수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인지. 세 번째, 본인이 진행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검토하시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 적절한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홍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와 워크아웃 두 가지 제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빚 탕감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제도는 각자의 대상과 탕감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빚이 정리되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모든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워크아웃은 금융권 관련된 채무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개인에게 빌린 사채, 국가에 내야 되는 조세, 4대 보험, 이런 채무들은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탕감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채무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는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두 번째, 감면 정도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자의 70% 정도, 그리고 원금도 70% 정도까지가 최대한 탕감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 특성은 워크아웃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금융사들을 대신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빚을 얼마나 탕감해 줄 건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아무리 많이 탕감해 주려고 하더라도 그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하시면 이자는 100%, 원금도 90% 이상까지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빚이 5천만 원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약 1,000만 원 가량만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워크아웃은 원금 중에 일부만 탕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길어도 5년이면 이 절차가 모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인가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워크아웃은 8년에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만 보면 매달 워크아웃이 내는 금액이 더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총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금액을 산정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워크아웃으로 납부하는 돈이 개인회생의 절차를 통해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1,8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워크아웃을 매월 40만 원씩 8년 동안 변제한다고 하면 총 변제 금액은 3,840만 원, 약 2천만 원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워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은 너무 유리해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외의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용소득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인 가구로 30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월 변제금으로 150만 원 가량의 돈을 매달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총 변제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생활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지만 본인이 월 쓸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 차이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5만 원만 납부하시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일절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회생은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 위원 선임 비용,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을 때 발생하는 수임료와 같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 실비는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신청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 유지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지 않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 보게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 이상을 변제를 해야지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워크아웃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는가 하는 류의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명의를 아내 명의로 돌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명의를 돌리겠다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회생 직전 1년에서 3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파악합니다. 회생 직전에 재산을 숨겼다 내지는 명의를 이전했다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밝히라고 보정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똑같이 변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자칫하면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한번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분이고요. 40대 직장인이시고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빚이 총 6천만 원인데 카드론이랑 캐피탈이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친구분한테 빌린 게 1,000만 원 정도. 이분이 저희 사무실 오시기 전에 워크아웃 상담을 먼저 가셨어요. 워크아웃에서는 근데 친구분들한테 빌린 1,000만 원은 자기들이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고, 결과적으로는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되었는데요. 총 1,800만 원 변제를 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의 빚이 전부 탕감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워크아웃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친구분들에게 빌린 1,000만 원은 본인이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을 때의 1,800만 원과 개인한테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1,000만 원, 총 2,800만 원을 변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워크아웃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걸 더 추천드렸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더 적절한 해답이었습니다. 그 법률사무소에서 회생을 하러 왔는데 워크아웃이 맞다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나요? 물론 제 입장에서도 오신 고객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에게 더 적절한 해답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시게 되더라고요. 진행을 하셔도 지금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워크아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컴플레인이 오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 둘 모두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적절할지 판단해 보시려면 아래 세 가지만 참고해 주세요. 첫째, 빚에 금융권 채무만 있는지 아니면 사채도 섞여 있는지. 두 번째,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탕감 액수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인지. 세 번째, 본인이 진행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검토하시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 적절한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양홍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